언니의 글입니다. 자세히 보면요. 피해 학생은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진 채 강목 등으로 폭행을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고요. 현재 폭행의 피해로 식도를 호스에 연결하고요. 소변통을 찰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. 문제는 주동자인 여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요.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. 야,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? 네, 너무 속상합니다.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, 진심으로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국민청원 생각.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1번째로 올라왔던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소년법 폐지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나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? 소년법이란 게 과연 진짜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청원글에도 보면 원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달라 이런 이제 내용이었거든요. 근데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좀 다르다는 거.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뭐 청소년들에게 술, 담배를 팔거나 아니면 뭐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를 이거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 거고, 그다음에 이 소년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문제인데,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이 소년법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그 화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형사적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형사적으로 받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많은 분이 분노하고 과연 저 청소년들을 그냥 보호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이냐, 이게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네요.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요. 작년 기준으로 약 4년간 살인, 강도, 성폭력, 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이 무려 1,957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소년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 아이라고 해서 이런 강력 범죄 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가 답인가, 교화가 되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. 야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했을 때는 저는 소년법은 폐지 거의 이런 마음이 그분들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연령이 너무 낮아졌어요. 범죄를 알게 되는 연령들이. 그래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를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는데 소년법 나이도 이게 좀 다시 제정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, 또 선생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아니 부모님 빚도 자식 물려받는데 왜 자식의 죄는 부모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인가? 이렇게까지 큰 죄를 졌으면은 약간 부모님도 죄를 이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? 잘못 가르친 거니까.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찬성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모가 잘못한 책임을 좀 더 가져가는 건 저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,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없애라,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라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.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법을 달리하는 거는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범지대 가운데 잘 사는 동네 본 적이 없을 거예요, 아마. 왜냐하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범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. 특히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. 그러면 과연 그 청소년들에게 너가 잘못해서 너의 온전한 잘못으로 이렇게 잘못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. 그래서 또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만 잘못을 묻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예. 그리고